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탁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 보탁스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이것이 식중독입니다. 이 보탁스는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눔이라는 그러한 아주 좀 어려운 이름입니다. 이런 세균이 뿜는 신경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은 신경과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신경이 근육을 수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니까 근육이 되게 이완 상태로 근육이 힘을 못 쓰고 풀이 죽은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보탁스라는 그러한 신경독입니다. 원래는 식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이 어디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탁스 사실은 감염이 되어서 보탁스 중독으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그 독이 들어오는가? 음식을 따라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중에도 이 가공 음식, 특히 이제 보통 음식을 우리가 요리할 때 아주 뜨거운 이렇게 열을 가하면 보통 균들은 다 죽어요. 100도에서 다 죽는데 이 보툴리눔은 균이 잘 죽지 않고 열이 뜨거우면 포자를 형성하는데 이 포자를 만들면 이 포자가 열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100도, 120도 돼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집에서 가공한 음식, 홈메이드 캔 그런 데서 이 보툴리눔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나 또는 칠리 또는 구운 감자라든지 가공해놓은 마늘 같은 거 이런 것이 집에서 캔을 만들어 놨다가 가공해서 두고 먹으면 다른 균들은 다 죽지만은 이 보툴리눔 균은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탁스 균이 남아있다가 식중독을 일으킨 겁니다. 특히 음식 중에 이 꿀이 있는데 이 꿀은 아주 그 농도가 짙어서 다른 세균이 그 안에서 배겨내지를 못해요. 다른 균들은 다 죽는데 이 보툴리눔은 포자를 형성해서 꿀 안에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아들, 1살 이하의 아이들은 꿀을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꿀을 먹을 때는 괜찮지만은 그 속에 있던 포자에서 균이 나와서 이제 이 보툴리눔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1살이 지나면 대개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 보툴리눔이 장을 뚫고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통 1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런 면역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1살 이하 아이들은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이 보툴리눔 균이 흙에서 있다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카펫 같은데 그런데 공기 중에 있다가 또 청소를 하다가 이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먹던 젖병이 꼭지가 떨어져서 카펫에 묻어서 다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식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약으로 쓰는 사람들이 실수로 만약에 약을 너무 과다하게 주사했으면 그것 때문에 중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탁스가 중독이 생겼을 때 어떤 증세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툴리눔 식중독은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식욕이 좀 떨어지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저 피로감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처음에 있으면 감기인가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포자가 많이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번식해 가지고 이제는 신경독이 많이 생기면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완 상태로 유지되고 특히 눈 같은데 앙금 하수가 생겨요. 눈이 처져서 눈꺼풀이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꺼풀 들어오는 것도 근육인데 근육이 수출해야지 눈이 올라가는데
그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눈이 이렇게 처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 보탁스의 증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구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것도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마비가 되면 우선 눈이 오른쪽 왼쪽이 눈이 서로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복시가 생겨요. 디플로피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가 하나로 보이지 않고 동그라미 두 개가 겹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또 연화곤란이 생깁니다. 이 삼키는데도 근육이 작용해서 음식을 꿀꺽 삼키게 돼요. 그러나 근육이 약해지면 이 근육 삼키는 음식 삼키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음식이 흘리거나 삼키지를 못하고 잘못하면 또 초킹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침이 넘어가지를 못해서 침이 밖으로 줄줄 흘린다면 이것도 보탁스의 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근육이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안 되니까 언어 장애가 생깁니다. 호흡 근육이 만약에 마비가 되면 호흡을 잘 못하게 돼서 아주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눈에서부터 머리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마비가 돼 가다가 하향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까지 힘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마비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중풍이 왔구나. 사실 보탁스 이건 중독인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다른 병으로 이렇게 오인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비를 일으키는 병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중풍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파상풍도 이런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라인병이죠. 우리가 이 뉴욕의 아주 그 동쪽 끝에 그런 파이 아일랜드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이 사슴이 이 라인병을 옮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틱에 물리면 라인병에 잘 걸립니다. 그러나 뉴욕 시내에서는 틱에 물리더라도 라인병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라인병이 걸리게 되면 안면마비가 되어서 이 페이셜 펄시, 구안 와사증이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런 병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근육이 마비되는 것 중에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친구들이 소아마비가 그때는 많았는데요. 이 소아마비가 걸리면 이렇게 처음에는 근육이 힘이 없다가 또 나이가 들면 나중에는 이 소아마비가 근육이 더 너무 이 스페스티시티가 생겨서 근육이 너무 수축돼 가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보탁스가 또 치료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수가 있고요. 또 근무력증이 있습니다. 마야스테니아 그래비스라는 이런 면역병으로 근무력증이 오는 수가 있고 길레인 바레 신드롬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뭐 독감이라든지 뇌막염 주사 뭐 이런 예방 주사를 맞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길레인 바레 신드롬이 걸린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향 마비가 생깁니다. 밑에서부터 마비가 서서히 올라와요. 그러나 보탁스는 보통 마비가 사향 마비입니다. 그래서 보탁스가 일단 진단이 되면 일단 중독 치료는 그게 엔티톡신을 일단 주사를 맞고 또 이 탈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IV 하이드레이션 링겔을 맞고 이렇게 합니다. 호흡이 잘 안 돼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것이 실패하면 치명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충이 뭘까? 기생충일 수도 있고 벌레를 충이라고 했는데 충치도 벌레인데 우리가 이빨 벌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충치 먹는다고 금방 죽지는 않아요. 세균이나 곰팡이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일 수 있습니다. 이 충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죽었다면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돼요. 가령 보탁스 주사로 식중독이 되면 보탁스 그 균이 갑자기 이 호흡마비를 와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사실은 해로운 생물들이 덕실거립니다.
이런 중독을 일으켜서 마비를 일으키는 그 해충이 바로 이 보탁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이상한 사상, 게임, 마약, 인터넷 이런 것으로 중독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탁스를 잘 아시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런 다른 게임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되지 않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